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소시오패스 같은 행동을 하던 예비신랑에게 시원하게 파혼 통보를 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예비신랑에게 너가 소시오패스 같아서 결혼 못하겠다고 파혼 통보한 여자입니다. 제가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번 일 말고도 여러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는데 몇 가지만 적어 보겠습니다. 남친 어머니에게 처음 인사를 갔을 때 어머니는 저를 그닥 반겨주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무심하게 대하셔서 성격이 원래 그러신 것인지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다른 것은 파악이 안 되긴 하지만 뭔가 모르게 꺼림칙한 것이 있었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무심한 듯 말하면서 좀 말을 거칠게 했어요. 제가 한 회사를 오래 다녔다는 말을 듣고 어머니는 그럼 회사에서 달고 달았겠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지를 않더라고요. 남친도 평소에 자기 기준으로 단정지어 말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친은 본인이 돈을 잘 버는 것에 자부심이 큰 사람입니다. 검소한 사람이고 이 점이 제 마음에 많이 들기도 했어요. 월 급여가 저와 거의 1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급여뿐 아니라 남친은 주식을 잘해서 취업을 하고 지금까지 번 돈을 많이 불려놓았습니다. 저에게 항상 자랑을 하곤 했어요. 남친의 이런 면은 저도 인정합니다. 나이에 비해 돈도 많이 벌고 버는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모아서 불리기까지 하면 경제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잖아요. 남친과 결혼 얘기가 오가고 남친은 저에게 반반 결혼에 대해 말을 꺼내더라고요. 우리는 어차피 결혼 후에도 맞벌이를 할 것이니 육아도 가사일도 공동으로 하는 것을 남친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양가의 경제력으로 볼 때는 저희 쪽이 차이가 많이 나게 남친 쪽보다 높습니다. 저희 오빠는 새언니네 집이 저희 집과 경제력이 비슷해서 서로 비슷하게 하고 결혼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 여자를 떠나 형편되는 쪽에서 좀 더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친이 자기 경제적 능력에 대한 자부심이 큰 사람이라 저희 집이 경제력이 더 있어서 저희 부모님이 결혼에 더 보태주실 수도 있다는 말을 하면 남친이 자존심이 상할지 몰라서 이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쯤 남친에게 이 얘기를 슬쩍 했는데 반반 결혼을 그렇게 주장하던 남친이 태도를 바로 바꾸더라고요. 부모님이 해주신다고 하면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럼 가사일은 네가 다 하고 명절마다 우리 집에 먼저 갈 것이냐고 묻고 싶었지만 치사하게 구는 것 같아 이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에 저희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하늘나라로 보냈어요. 15년 가까이 함께 살았고 저희 가족과 다름없는 아이였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알살을 권유했고 너무 고통스러워 보여서 가족들 모두 의사 말을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저희 오빠도 결혼하기 전부터 함께 살았기 때문에 정이 많이 들었던 아이예요. 병원에 아이를 데리고 가는 날 오빠와 새언니는 월차를 내고 병원으로 와서 함께 저희 반려견을 보내주었습니다. 저희 오빠는 지방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며칠간 마음이 너무 아파서 힘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남친에게 했더니 무슨 반려견을 보내는데 회사까지 제쳐두고 오냐고 저희 오빠가 철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저희 오빠는 함께 살았던 강아지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 저희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새언니도 정이 많이 들어서 함께 많이 슬퍼했다고 말해도 남친은 이해가 안 간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지방에 사는 오빠가 회사까지 빠지면서 오는 것은 오버 아니냐고 하더군요. 정말 화가 나서 그 애는 우리 가족의 일원이었는데 말을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제가 막 화를 내서 남친이 저에게 사과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사과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남친과 결혼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해본 끝에 저희 부모님 지원은 결국 안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 받는다기보다는 남친이 모은 돈과 제가 모은 돈의 차액만큼만 저희 부모님의 지원을 받기로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쪼들리게 시작하지 않아야 돈도 모을 수 있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모자란 집값은 보태주신다고 했지만 제가 거절했습니다. 남친에게는 그렇게 되면 반반 결혼이 아니니 나중에 우리 사이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네가 자존심 상해할까봐 아버지가 지원해 주시겠다 하시는 것을 내가 거절했다고 남친에게 말했는데 그때 남친은 알겠다고는 했지만 표정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었다면 모르겠는데 저희가 반반 결혼을 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남친 어머니는 예단을 요구하더군요. 이게 무슨 반반 결혼이냐고 남친에게 물었더니 자기와 제가 버는 돈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길게 보면 제가 오히려 이득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여기서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냥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고 나와 미래에 태어날 아이에게 마저도 득실을 따져가며 대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부터 저는 마음속으로 파혼을 결정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친구 인스타에 친구의 오빠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학 때 친구인데 서로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지만 대학 때 서로 챙겨주면서 많이 친했던 친구였어요. 친구 오빠는 아직 미혼이었는데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갔다고 합니다. 그 친구의 오빠는 저와도 안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대학 때 친구와 저에게 밥을 한번 사준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에게도 친오빠가 있어서 친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너무 공감이 되어서 울면서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보통 장례식장에 조의금만 보내고 말았지만 이 친구에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남친이 장례식장에 함께 가주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친구를 안고 한참 같이 울었어요. 딱 한 번 본 친구 오빠였지만 동생을 자상하게 대해주는 모습을 제가 직접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친구의 슬픔이 어느 정도일지 짐작이 되니까 내일처럼 너무 슬펐습니다. 친구 부모님은 뵙지 못하고 왔어요. 부모님은 충격이 커서 손님을 맞을 기력이 없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친구 오빠가 돌아가신 것도 너무 슬프고 부모님의 슬픔과 친구의 슬픔이 느껴져서 저도 너무 슬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도 정신이 없었는데 친구가 지금 시국이니만큼 이제 그만 가라고 하더라고요. 와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가라고 하는데 친구가 걱정돼서 발이 안 떨어졌지만 친구에게 등 떠밀려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나와서 마음이 좀 진정되었는데 남친이 하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남친은 친구 부모님이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안 나온 것이 예의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당연히 조문객들에게 친구 부모님이 와주셔서 고맙다고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너무 놀라서 순간 멍해지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친구와 한참 울면서 제가 진이 빠져서 따지고 싸울 기력도 없어서 먼저 가겠다고 말하고 택시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날 남친에게 전화가 계속 왔지만 전화를 받아봤자 싸우게 될 것 같고 싸울 기력도 없어서 문자로 나중에 통화하자고 하고 전화기를 무음으로 해놨어요. 이틀 뒤에 남친과 만났습니다. 휴일이라 점심때쯤 만났는데 남친은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전혀 생각을 안 해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안 받아서 자기를 답답하게 만들었다고 짜증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 오빠 장례식장에서 부모님이 문상객들을 맞아주지 않았다고 예의 없다고 한 말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랬다고 말했더니 그 말이 뭐가 잘못됐냐고 따지듯이 말하더군요. 사고로 갑작스럽게 자식을 잃은 분들이 제정신일 수가 있겠냐고 까무러쳐서 병실에 계실 수도 있고 너무 멍해서 문상객들을 만날 수가 없을 수도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을 그게 예의를 따져야 할 일이냐고 물었어요. 남친이 거기까지는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다고만 했어도 대화가 그렇게 나쁘게 흘러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친은 슬픔은 슬픔이고 예의는 차려야 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게 어떻게 말이 그렇게 되냐고, 내가 지금 정상인이랑 대화하고 있는 게 맞냐고 남친을 정신없이 쏘아붙였어요. 나는 네가 소시오패스인지 몰랐다고,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라고 말했습니다. 남친은 무슨 이런 생각의 차이를 가지고 헤어지냐고 하는데 더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이건 생각의 차이가 아닌 것 같다고 했어요. 너는 또라이고
난 너 같은 또라이와 결혼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남친도 말 다 했냐고 화를 내길래 아무튼 우리는 헤어져야 한다고 이번 일 아니었으면 네가 또라이인 줄도 모르고 결혼할 뻔했다고 말하고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집에 와서 부모님께 전부 말씀드리고 결혼 없던 것으로 해야겠다고 했더니 저희 부모님도 저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남친은 톡으로 자기 말이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고 하는데 역시나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는 것을 저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아서 이제 무슨 소리를 해도 우리는 끝이라고 답장 보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예의 운운하는 남친이 정상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한 것이겠죠? 이걸 생각의 차이라고 말하는 남친의 말이 더 소름 끼치네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남친이 정상 아닌 거 맞습니다. 정상인이라면 어떻게 그런 일에 예의 어쩌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다 화가 나네요. 헤어지길 잘하셨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